대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아. 자, 여러분, 식사는 잘하고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오늘은 제가 이제 미리 공지한 대로 이번 주 원래 다른 거 먹방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 주 갑자기 또 어머니가 김장 일정을 잡으셔서 어제 집에 가서 일하고 김치를 얻어왔습니다. 고기랑 같이. 자, 이게 어제 한 김치예요. 어제 한 김치고 요거는 이제 백김치. 그러니까 양념 무치기 전.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머니가 직접 고기 사다가 삶으신 그 뭐라 그러죠? 이거 고기입니다. 보쌈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거 딱히 보쌈이라고 하긴 애매한데 어쨌든 그래요. 사실 저는 지금 집에서 사실 김치 제일 덜 먹거든요. 수육이에요. 아 맞아, 수육. 집에서 제일 김치 덜 먹고요. 우리 집에서 제가 제일 김치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김치를 딱 김장했을 때 김치 맛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김치가 익기 시작하면 잘 안 먹어요. 제가 원래. 요즘에는 그래도 김치 냉장고가 있어가지고 김치 맛이 계속 유지되잖아요. 그래서 다행이야. 어쨌든 요게 이제 어제 한 김치고, 요거는 사실은 어머님이 하셨다기보다는 예전에는 사실 김장 한번 하려면 되게 복잡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머니가 귀찮은지 저걸 사시더라고요. 그 절임 배추를 사서 하시기 때문에 그거 절임 배추 좀 남은 거랑, 그 다음에 밥은 햇반입니다. 어머니께 죄송하지만 어머니, 김치는 맛있어도 밥은 햇반이 더 맛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어머니가 제가 김치랑 고기를 가져가니까 밥도 좀 줄까? 밥 삽싸로 했는데 아니에요. 밥은 제가 알아서 챙기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나왔어. 자,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뭐부터 먹지? 아, 고민된다. 사실은 김치에는 요 수육만 제대로 돼 있어도 뭐 따로 반찬이 필요 없어. 언제나 좋거든요. 자, 요렇게 고기에다가 요 김치 얹어가지고, 자, 요렇게요. 요거 먹겠습니다. 생 배추에 싸먹어도 맛있어요. 그쵸? 배추에 싸먹어도 맛있어. 근데 생배추에는 그 생배추에다가 그 고기 얹고서 그 다음에 김치까지 얹어야지 좀 더 맛이 나요. 요거는 근데 생배추가 아니라 요건 절임 배추라 그냥 먹어도 돼요. 그 보기에는 그냥 이제 생배추 같지만 이건 절임 배추거든요. 사실 이런 데 먹는 것도 좋아해요. 절임 배추만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저는 이렇게 먹어도 되게 맛있더라고요. 이번에 한 36포기, 37포기 이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사실 근데 저는 도와드리려고 이제 어제 가긴 했는데 나는 김치 하는 거는 별로 안 도와드렸어요. 왜냐면은
어제 가니까 이제 그 동생네 이제 재수 씨가 와 있더라고. 동생 재수 씨가 와서 같이 이제 김장을 돕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중요한 임무를 맡았죠. 아이들 보는 거. 아이씨. 사실은 아이들 보는 게 더 힘들어. 솔직히 말하면 차라리 김장이 편해. 김장은 사실 제가 그렇게 많이 돕진 않는데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일은 그 김장 송무치고 이런 거는 이제 어머니가 하시는데 저는 저거래요. 저는 이제 그 김장도 그냥 송무치고 뭐 재료 준비하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배추도 여기 옮겼다 저기 옮겼다 해야 되고 다 된 배추도 넣으면은 그거 통도 여기 옮기고 그러니까 힘쓰는 일 위주로 저는 주로 어머니 도와드렸거든요. 저랑 이제 어머니만 할 때는. 어제는 이미 이제 가니까 이제 재수 씨가 와 있어서 사실은 재수 씨 동생 아이들 2명을 조카들을 봤죠. 조카들 보는 게 힘들어. 저는 1988년 8월 6일생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보단 젊으시네. 좋겠다. 88년이면 저거 아닙니까? 88올림픽 할 때 태어나신 건가? 나 88올림픽 그거 성화봉송 할 때 막 그 태극기 막 흔들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80년대생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어제는 사실은 그래서 대신 김장을 도와드리는 대신 이제 조카들을 봐드렸죠. 70년대생 태건님 아닌가? 아, 나 80년대생이야. 70년대생 아닙니다. 나를 몇 살까지 보시는 거예요? 80년대생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80년대생인데 약간 80년대 초반대지.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어제는 사실은 김장을 직접 도와드리기보다는 사실은 조카들 봤지. 근데 사실 애들 보는 게 더 힘들어. 한 4-5시간 정도 놀아줬는데 지쳐요. 솔직히 말하면. 한 1시간 정도 놀아주면 10분 정도 쉬어야 돼. 애들은 지치질 않아. 아, 진짜. 아, 나는, 물론 그렇게 막 계속 이제 놀아주거나 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놀아주는 거 계속 봐주고, 이제 중간중간에 좀 위험한 것 같으면 좀 말리고 그래야 돼요. 아직까지. 여자아이 둘인데, 아직까지 좀 험하게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동생이 맨날 험하게 놀아서 그런가,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막 구르고 이런다고. 응? 그런 거 이제 안 다치게 잘 봐줘야 돼. 자, 계속 먹어볼까요? 사실 그래서 그 김치를 이제 김장을 요즘엔 하면 그 동생네에서 이제 많이 가져가고요. 동생도 이제 김치 잘 먹고 그 동생 와이프도 이제 김치 잘 먹고 해가지고요. 동생네에서 많이 가져가고 집에서 김장하면은 보통 이제 어머니 아버지도 많이 드시고 아버지도 많이 드시고요. 저는 좀 덜 먹습니다. 저는 김치를 막 몇 끼마다 김치가 꼭 있어야지 밥을 먹는다 그런 게 아니라서 난 그냥 반찬이 있으면 있는 대로 먹자 이런 수준이라서 이런 수준이라서 제가 제일 사실은 김치를 안 먹어요. 자, 이렇게 먹겠습니다. 사실 김장이 좀 늦었죠. 우리 어머니가 좀 늦게 하셔, 김장을. 보통은 이제 한 11월에 보통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맨날 12월에 하세요. 그전에는 이제 다른 데 이제 김장하는 거 약간씩 도와드리면서 이제 한두 포기씩 얻어와서 이렇게 먹었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못했어요. 고니찌아입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진짜 코로나 때문에 문제야. 오늘은 보니까 1000명 넘었더라고요. 어떡하냐 진짜. 저도 지금 프리로 일하는데 이제 저번 주 어제죠. 금요일 날 이제 일정 조정을 해가지고 월요일이랑 금요일은 좀 안 나가고 화수목만 나가서 이제 하기로 했는데 월급은 이제 재택근무를 하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내일 또 연락이 올지 모르겠어. 일단 아예 안 나갈 순 없고 일단은 일주일에 한 2, 3일 정도만 나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프리랜서라. 근데 또 이제 저는 일이 늦어지면 내가 손해라. 고민이야. 조금 빨리 잡혔으면 좋겠는데. 한국 코로나 감염자 1030명입니다. 그쵸? 1030명이라고 지금 떴고 사실은 1000명 넘을 것 같다는 거는 다 계속 예상하고 있었죠. 금요일날 숫자가 950명인가 그랬으니까 계속 예상하고 있었는데 웬만하면 이제 빨리 잡히길 바랬는데 결국에는 1000명이 넘어버렸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걱정이야. 왜냐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여기저기 이제 폐쇄되고 어린이집도 닫고 그러면은 일단은 직장인이고 이제 그 아이가 있으면은 어린이집 닫으면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되게 커져요. 아이들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우리 그때 이제 5월 달인가? 한 4월 그쯤에 이제 코로나 막 격상되고 이제 감자 늘어나고 할 때도 사실은 어머니가 되게 많이 고생하셨거든요. 아이들 봐주느라고. 근데 지금 또 이제 자꾸 감염자 오르고 이제 어린이집 휴원하고 하면 그때 되게 골치 아파져서 되게 좀 고민이에요. 요즘에 또 날씨도 추워가지고 감염자가 빨리 늘어나는 것 같아. 아동센터에서 알바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의 망하는 수준이에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아동센터만 사실은 힘든 게 아니고 요즘에는 자영업자분들도 되게 많이 힘들고 제가 봐도 힘들어 보여요. 저는 이제 프리랜서지만 제가 봐도 힘들어 보이는데 사실은 저는 프로그래머라서 약간 좀 유연하긴 해요. 프로그래머는 이제 재택근무가 이제 좀 그나마 좀 하기 편한 직업 중에 하나니까. 근데 여전히 이제 한계는 있거든요. 재택근무는. 그래가지고 되게 고민이야.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저도 이제 태워도 사실은 집돌이에 가깝긴 하지만 아무리 집돌이라도 밖에 조금씩 돌아가는 거거든요. 집에만 있지 않다고 나도 일상생활하고 나도 밖에도 뭐밥 먹으러도 돌아다니고 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요즘 여기저기 되게 신경이 많이 쓰여서 이제 마스크는 또 일상이 됐고 마스크 저는 안경도 쓰기 때문에 사실은 마스크가 편하지 않잖아. 여러분 이제 겨울에 이제 마스크 원래 이제 편하지 않고 여름에도 편하지 않지만 겨울에 이제 안경 쓴 사람은 마스크 쓰면 더 고민인 게 마스크 쓰면은 이제 그 안경에 김도 서려요. 그래가지고 앞에도 잘 안 보여. 힘들어 죽겠는데 빨리 잡혀야 되는데 점점 감염자 늘어나고 완전 고민이야. 저도 안경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햅 불편해요. 안경이 이제 불편합니다. 저는 안경 쓴 지가 꽤 오래돼가지고 한 중학교인가부터 썼기 때문에 눈이 상당히 좀 일찍 나빠졌어요. 저 때는 이제 핸드폰은 없었는데 저는 이제 책을 좀 많이 봐서 눈이 좀 동생보다 좀 빨리 나빠졌어. 어쨌든 안경도 불편하고 안경이 이제 겨울에 좀 안경 쓰는 분들은 많이 불편해요. 저도 이제 많이 여러 가지 불편함 느끼는데 일단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면은 김이 서려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아. 그냥 닦기도 뭐하고.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다닐 때는 이제 가방에 무조건 안경 닦는 거 넣고 다니거든요. 김이 서리고 그거 또 김 닦아도 그거 바로 그냥 잘 보이는 것도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불편해. 근데 요즘엔 또 마스크까지 써야 되니까 완전 한 이중 상중으로 불편하죠.
안경 안 쓰시는 분들도 마스크 계속 쓰고 다녀야 되니까 불편하긴 불편할 것 같아. 그나마 코로나가 우리한테 이득을 준 건 하나밖에 없어요. 요즘에 이비인후과에 감기 환자가 줄었답니다. 마스크 다 쓰고 다니고 감기든 이제 코로나든 마스크 다 쓰고 다니고 손도 잘 닦고 하니까 사람들이 감기 환자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확 줄었대요. 이비인후과 이런데. 그리고 이제 그 이비인후과도 사실은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그러고 좀 그런 게 좀 그나마 이득이 되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 나머진 다 손해고. 빨리 좀 잡혔으면 좋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언제쯤 잡힐지 모르겠는데. 뭐 내년 겨울에는 이제 좀 이렇게 코로나 신경 안 쓰고 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또 이제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여름에는 별로 안 돌아다니거든요. 여름에는 이제 더우니까 더운 걸 별로 싫어해서 여름엔 별로 안 돌아다니는데 겨울에는 사실은 겨울 스포츠 그 스노보드 좋아하기 때문에 스키장 가는 걸 즐겼었는데 나는 개인 스노보드도 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못 갔어. 작년부터 스키장 구경을 아예 못했어요. 작년 이제 겨울 막 시작할 때 그때 막 코로나 이제 저거 한다고 계속 이제 뉴스에 나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이제 한 1월쯤에 갔는데 작년부터 계속 못 가가지고 올해도 못 갈 것 같아요. 포기했어 그냥. 포기하니까 편하긴 한데 또 아깝기도 하고 장비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에 싸먹어볼까요? 이거는 그냥 일반 배추 아닙니다. 이거 절임 배추예요. 그냥 화면으로 보시면은 그냥 일반 배추처럼 보이는데 약간 이제 다르긴 하죠. 약간 물기 같은 게 있긴 한데 이게 절임 배추라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서 김치도 올려서 먹어볼까요? 사실 절임 배추기 때문에 여기서 김치까지 올려 먹으면 약간 짭짤해. 밥을 무조건 같이 먹어줘야 돼요. 이건 좀 길다. 여튼 그래서 좀 빨리 좀 잡혔으면 감염자도 좀 빨리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스키장 나이 좀 드니까 가도 많이 못 타서 잘 안 가게 돼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랑 한번 간 적이 있고 그 뒤엔 안 갔었어요. 근데 이제 이제 연구실 이제 대학원에서 연구실 갔을 때 이제 겨울에는 맨날 이제 겨울에는 맨날 저기 이제 스키장 가서 이제 세미나 비슷하게 이제 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타게 된 거죠. 사실 나 어렸을 때 그 학생 때 갔을 때는 스키장에 가서 이제 스키 배우는 것도 처음이었는데 그때 부모님이랑 딱 한 번인가 갔었거든요. 배우는 것도 처음인데 배우는 건 둘째치고 그때는 지금처럼 뭐라 그러지? 이름을 까먹었네.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거 타고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지? 리프트. 리프트가 없어가지고 초보전에서 탔는데도 그때 중학교 때인가 초보전에서 탔는데도 이걸 리프트가 없으니까 그거 타고 내려오면 그거 스키 들고서 걸어서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가지고 못하겠더라고 많이. 요즘에는 사실 그런 데 없잖아요. 나 어렸을 때는 그랬어.
그때는 리프트가 이래 모든 스키장에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스키장이라고 해놓은 것도 요즘처럼 그렇게 막 이제 갖춰진 스키장이 아니었어. 그때 막 거의 초창기였기 때문에. 물론 좋은 데는 리프트도 있고 이제 곤돌라도 있고 했었지만 80년대 스키장인가? 아니 80년대에 못 갔고요. 80년대는 저도 이제 어려서 못 갔고 중학교 때니까 90년대 스키장일 거예요. 근데 그때도 사실은 지금처럼 막 갖춰진 스키장은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그때는 이제 막 이제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타려고 하던 때였으니까.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나는 못하겠더라고. 눈썰매도 그렇고 스키도 그렇고. 눈썰매장은 자주 갔었거든요. 부모님이랑. 근데 눈썰매도 그렇고 스키장도 그렇고 이제 타면은 그거 들고 올라가야 돼. 그게 타려면 체력이 좋아야 돼요. 동생이 나보다 체력이 좋아가지고 저는 이제 원래 예전부터 누님 말씀드렸지만 운동이나 이런 건 더럽게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한 몇 번 타고 힘들어가지고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막 이러고 있는데 동생은 이제 신난다고 막 열심히 타고 막 이랬죠. 요즘에는 근데 되게 좀 편하더라고. 그 어린 눈썰매장 이런 것도 다 이제 요즘에는 저거잖아요. 그 리프트가 없는데도 어린이 눈썰매장도 저거를 이제 눈썰매를 들고서 그거 뭐 엘리베이터 그거 뭐라 그러죠? 그 엘리베이터가 아닌데 그거 뭐라 그러지? 어쨌든 그거 쭉 올라가는 거 에스컬레이터라고 그래야 되나? 어쨌든 그게 다 구비가 돼 있어서 그냥 서 있으면 되잖아요. 같이 잘 들고서. 근데 예전에는 그거 걸어 댕겼으니까 걸어서 다시 언덕으로 올라가야 돼. 타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 사실 사이포대가 눈썰매로 바뀌었다 뿐이지 큰 차이가 없었어요. 저는 사이포대는 타본 적이 없는데 저보다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사이포대를 타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생 엄성이 엄별이 엄정입니다. 엄씨신가요? 엄씨는 많지 않은데. 어쨌든 그래. 참. 다행이야 리프트란 게 생겨서. 저같이 운동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마 리프트 안 생겼으면은 스키장 제대로 못 즐겼을 거야. 요즘에는 이제 리프트가 다 생겼으니까 리프트 탈 수도 있고 곤돌라도 이제 탈 수 있고 예전보다 좀 싸지기도 했고요. 예전에는 이제 한 90년대 이때만 해도 리프트도 그렇고 곤돌라도 그렇고 있는 스키장이 있긴 했었는데 비쌌죠. 비싸서 못 탔지 솔직히 말하면. 내년에는 좀 스키장을 갈 수 있길 바라면서 계속 이제 먹겠습니다. 근데 엄씨세요? 엄씨면은 혹시 가족 중에 이름이 정화이신 분은 없나? 제 친구가 이제 성이 이씨인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홍승표입니다. 그래요? 왜 성이 다르시지? 내 친구 중에 성이 이씨야. 근데 언니가 이름이 나영이야. 그래서 이름이 이나영이에요. 맨날 학기 초나 이럴 때 이제 그 이름만 보고서 사람들이 다 궁금해했대. 어떻게 생겼나. 하여튼 그렇게 연예인 이름 가지신 분들. 홍승인 삼산전자인가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
연예인 이름 가지신 분들은 약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 되게 주목을 이제 많이 받아서 이름 외우긴 되게 편하잖아요. 이름 외우긴 편하니까. 응? 그런 사람들은 되게 이름 외우긴 편한데 또 이제 너무 많이 불려서 고민이죠. 그런 분들은. 아씨, 고기가 부족하네. 김치를 너무 많이 꺼냈나? 어떡하지, 이거? 고기를 더 가져와야 되나? 고기가 더 있긴 한데. 맛있네요. 고기가 약간 식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이름 다 말씀하셔도 돼요? 나도 가명인데, 지금. 나도 지금, 태호가 내 본명이 아니라고. 키엘린도 키엘님이 본명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감염자가 1000명 이하로 줄었으면 좋겠는데 될지 모르겠네. 아, 들켰다. 설마 진짜 이름이 키엘이신 건 아니죠? 우리나라에 그런 이름이 있나? 태호는 제 영문 이름이기도 해요. 제 영문 이름 이제 가명 쓰기 때문에 그냥 태호라고 부르라 그래요. 요즘에는 이제 회사들이 영문 이름 쓰는 데도 꽤 있어. 예전에는 딴 거 썼다가 바꿨어요. 아, 고기가 부족한데 고기 더 가져와야 되겠다. 큰일 났네. 밥은 사실은 다 이제 안 먹어도 되는데 김치 꺼낸 거는 다 먹고 싶거든요. 김치만 먹으면 짜단 말이야. 성우랑 동갑입니다. 제가 성우분들 이름은 잘 몰라가지고 유명하신 분들 몇몇 분 빼곤 몰라. 근데 그거 아세요? 성우가 상당히 직업 만족도가 높다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직업 만족도 이런 거 조사하면 보통은 이제 자기가 한 직업은 이제 그 자기 아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물려주기 싫어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나도 이제 뭐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지만 나도 이제 내가 아는 사람이 프로그래머가 되는 건 좀 반대거든요. 내 자식이 태어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 내 자식이 프로그래머가 되는 건 반대하는데 성우분들은 이제 자기 자식의 성우를 하는 것도 되게 찬성하시더라고. 제 친구 아버지도 그래요. 아, 그래요? 아버지가 그렇다는 게 이제 거의 비슷한 똑같은 직업을 가지는 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싫어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거의 대부분이 사람이 되게 이기적이라서 자기 일이 제일 힘들게 느껴. 그래서 자기 직업은 좀 자기 아들이 안 가졌으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아버지가 재벌 2세나 뭐 이런 경우에는 아버지가 재벌 2세고 아버지가 회사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자기 아들한테 꼭 물려주려고 그러지만 보통 대부분의 경우 아니잖아. 여러분도 아니고. 응? 그러니까 보통 그런데
건축회사 하시는데도 물려주기 싫어하세요. 아, 그런 분들 꽤 많아요. 꽤 많어. 보통 중소기업이신 분들도 이제, 사실 중소기업 사장이신 분들도 되게 운영하기 힘들거든요. 이게 그냥 앞에서 보기에는 되게 이제 좀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 보면은 되게 힘들어. 그래가지고 좀 자기 아들한테는 이제 보통은 다른 직업을 주고 싶어 하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대기업 회장 이런 경우 빼고는 보통은 자기 아들한테 똑같은 직업을 주기는 싫어하는데 성우분들은 좀 다르더라고. 성우분들은 되게 이제 자기 아들이나 자식이 성우를 해도 좋겠다 이러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매년 많이 버시던데요. 아니, 많이 버는 거랑은 별개야. 많이 버는 거랑은 별개로 자기랑 이제 똑같이 이제 회사 운영하면서 고생하는 거 싫어하는 거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분들이 좀 부럽긴 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자기 직업 만족도가 높다는 얘기잖아요. 따져보면. 자기 이제 자식이나 아들, 뭐 이런 분들한테,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다는 거는 자신의 직업 만족도 자체가 좀 높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되게 부러워. 그 친구 회사에서 고통받는 거 보면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게 나아 보여. 아니에요. 제가 아는데, 내 친구 중에도 직접 공장 하시는 분도 있어. 그런데도 그냥 따르게 이제 회사를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아버지 회사 밑으로 들어가서 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 본인의 입장에서는 다른 거지.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면은 그게 너무 싫은 거지. 그게 너무 싫어서 이제 자기는 이제 자기 힘으로 성공하고 싶은 경우도 있고 자기 이제 다른 회사 다니고 싶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죠. 사실 가족 같은 회사 이런 말 하지만 가족 같은 회사가 제일 쓰레기 같은 회사야. 회사는 그냥 회사다워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취업준비생분들 속지 마세요. 가족 같은 회사. 가족 같은 회사 진짜 완전 쓰레기 같은 회사야. 가족의 단점만 모은 회사라고, 가족 같은 회사는. 회사는 그냥 회사다워야 돼. 회사는 그냥 회사다워야 돼요. 회사에서 왜 가족을 찾아? 가족은 가정에서 찾아야지. 제 친구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회사는 그냥 회사여야 돼. 자꾸 이제 예전 분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요즘 분들은 그런 경우 별로 없고요. 예전 분들은 뭐 회사를 가족같이 생각하라 이런 분들 많은데 예전에는 그게 맞았어요. 자기 사촌들이 삼촌에서 바로 가장으로 들어가는 거 꼴보기 싫었대요. 그럴 수 있지. 예전에는 가족 같은 회사가 맞았어. 왜냐면은 사실은 이게 다 저것 때문인데, IMF 때문인데, IMF 전에는 회사 한번 들어가면 그 회사 평생 다녔어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족 같은 회사였지. 응? IMF 전에는 그러니까 가족 같은 회사였는데, 이제 IMF 이후에는 이제 완전 우리나라도 바뀌어서 평생 직업으로 이제 똑같은 회사 다니는 사람 거의 없어요. 회사 보통 옮기지. 회사 보통 옮겨. 한 회사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뼈를 묻는 그런 사람 별로 없어. 그런 회사 찾기도 힘들고. 그러니까요, 요즘에는 가족 같은 회사 찾는 거, 그거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요즘에 사실은 그러면 가족 같은 회사는 진짜 완전 쓰레기 같은 회사인 경우가 많아서,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많아서 무슨 가족 같은 회사 분위기 뭐 이렇게 써져 있는 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구직 같은 거 하실 때. 저는 그래서 그런 회사 별로 좋아하지 않아. 무슨 가족 찾고 이런 회사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저는 그냥 회사는 회사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회사는 회사지. 왜 회사에서 가족을 찾아. 가족은 가정에서 찾으면 되지.
우리나라 일을 1.3배쯤 주는 것 같아요.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사실 나도 이제 내 이제 프로그래머나 이런 거를 좀 추천 안 하는 이유가 여전히 이제 좀 강도가 높아요. 업무 강도나 이런 게 높고 그나마 요즘에는 그나마 많이 나아졌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이제 프로그래머도 업무 강도가 높은 편이라서 별로 추천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야 프로그래머가 있어 보이고 그러지. 사실은 이것도 3D 노동이라 프로그래머도. 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회사 입사하고 그럴 때만 해도 사실은 뭐 제 시간에 퇴근이라는 거는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1년에 며칠 했나? 제 시간에 퇴근은. 응? 거의 맨날 야근은 기본이고 야근은 기본인데 전 지금까지 야근비를 별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야근은 기본인데 야근비 받아본 적이 없어. 야근비만 다 받았어도 몇 년치 연병 나올 거야. 거의 그래가지고 좀 업무 강도가 높은 편이라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야. 아, 어떡하지? 좀 남았는데? 김치가. 아, 이걸 다시 넣어놓기 애매하고. 아, 사실은 방송만 아니면은 제가 이렇게 남았다. 그러면은 저는 고기도 고기지만, 그런 식으로 일 시키니까 사람들이 금방 나가죠. 근데, 저 때는 이제 그렇게 일하는 경우가 다 그렇게 일하니까 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어. 그나마 요즘에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고, 요즘에는 뭐, 워라밸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사실 저는 주 6일 근무도 많이 해봤어요. 주 6일. 나는 이제 주 5일 근무제를 이제 나는 바뀌는 걸 직접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주 5일 근무제 한다고 할 때만 해도 말 많았어. 무슨. 주 5일 근무제 하면은 회사가 망한다느니요. 별의별 말이 다 나왔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은 주 6일 토요일 근무할 때도 사실은 토요일 근무 제대로 안 했어요, 사람들이. 또, 토요일에는 거의 바쁠 때 빼고는 토요일에는 사람들이 거의 다 들떠가지고 오전만 근무하잖아요, 보통. 토요일에는 사람들이 다 약간 이제 들떠가지고 그냥 빨리 대충 끝내고 이제 점심 먹기 전에 이제 빨리 바쁘지 않으면 빨리 끝내고 가자, 뭐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주요일 근무제에도 별로 그렇게 큰 차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죽는 소리를 하나 그랬거든요. 물론 이제 사장이나 이제 돈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가슴 아프겠지. 근데 뭐 제가 보기엔 그렇게 업무 효율이 높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물론 공장에서 이렇게 계속 뭐를 조립하거나 뭐 이제 약간 이제 꾸준히 일을 하면은 이제 뭔가 생산량이 늘어나거나 그런 직업 계통이면은 뭐 토요일 오전 근무를 빠지는 게 이제 큰 차이가 있겠죠. 큰 차이가 있겠지만, 사실은 요즘에는 이제 그런 직업보다는 그렇지 않은 직업이 훨씬 더 많잖아요. 머리를 쓰거나 좀 더 이제 다른 사무직 직업이 훨씬 많다고, 기본적으로 회사들은. 근데 그런 사무직들은 사실은 토요일이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았어. 내 생각엔. 지금이야 이제 주 5일이 제대로 정착됐지만, 정착됐다고 해도 이제 여전히 이제 주 5일 아니게 근무하는 회사들도 꽤 많아요. 나도 이제 프리랜서 지금은 프리랜서 바로 전에 회사도 이제 주 5일 근무가 말만 주 5일 근무지 실제로는 이제 2주에 한 번은 토요일 날 맨날 나갔다고. 무슨 일이 맨날 그렇게 바쁜지. 내가 이제 나갈 때마다 토요일 날 나가면은
토요일 날 나가면은 이제, 힘드니까, 피곤하고 힘드니까 맨날 커피를 한 잔씩 이제 근처 이제 그 커피 전문점에서 사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갔거든요. 토요일에만 거기서 샀어. 근데 그거를 다 체크를 해보니까 1년에 한 30 몇 번을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년에 30 몇 번 나갔어. 그러면은 1년에 30 몇 번 토요일로 나갔어요. 토요일 날 나가서 오전에 끝난 것도 아니야. 맨날 이제 한 5시, 6시 이렇게 끝났다고요. 그러면은 생각해봐. 1년이 52주인가 그래요. 근데 그 중에 30 몇 줄 나갔으면 이건 사실은 주 5일급은 아니잖아. 2주에 한 번씩은 토요일 날 나가는 거잖아. 그게 제가 이제 프리랜서를 하게 된 이제 주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일을 하나. 물론 이제 바쁠 때는 이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지만 바쁘지도 않은데, 그리고 왜 맨날 바빠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프리랜서를 하게 됐죠. 여튼 그렇습니다. 참 신기해.